이 한반도 5천 년 역사에서 소위 백제, 호남 이쪽이 주체가 돼서 한반도 전체를 통합한 예가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제일 중요한 건 확장력이죠. 어떤 사람과 지역을 연결해서 확장력을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기자들이 바보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민주당 본경선 어제는 이낙연 후보 연결했고요. 오늘은 이재명 캠프 연결을 하는데 내일 두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는 첫 번째 본경선 TV 토론 열리고요. 또 하나는 원팀 협약식이 열립니다. 각 캠프의 지도부가 나와서 우리는 원팀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자리인데 그런데 이 원팀 협약식을 앞두고 이재명 캠프에서는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원팀 협약식 좋다. 그런데 고의적 사실 왜곡이나 조작, 흑색 선전의 경우에는 당이 강력하게 제재한다는 문구를 넣어달라. 이런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러자 이낙연 전 대표 캠프에서는 납득할 수 없다. 문제 제기를 했는데요. 원팀 협약식 전에 넘어야 할 관문이 하나 더 생긴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 캠프 연결해보죠. 캠프의 수석 대변인이세요. 민주당 박찬대 의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박찬대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찬대입니다. 예, 우선 본경선 TV 토론 앞두고 지금 준비는 잘 되고 계십니까? 네,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예비 경선 때는 이재명 지사가 너무 방어적이었다, 좀 김 빠진 사이다 같았다 이런 평가들이 있었거든요. 이번에는 좀 다른가요? 지금 저번에는 하나하나 충실하게 대답을 하다 보니까 물리적으로 본인의 비전과 정책을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많이 부족했고요. 또 원팀 정신에 어느 정도까지 공세를 조절해야 될까 내부적인 고민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하게 이재명다운 명쾌함과 선명성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예비 경선 TV 토론과는 확실히 다를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캠프에서는 고민도 좀 하실 것 같아요. 뭐냐면 지지율의 변화가 있습니다. 당내 1위를 네. 꾸준히 유지하고는 있습니다만 최근에 하락세가 눈에 띄고요. 특히 민주당 권리당원 절반이 호남에 모여 있는데 그쪽에서 두 분의 지지율이 엎치락 뒤치락 합니다.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호남 지지율이 빠졌다고 하는데요. 네. 그것은 사실과는 좀 상당히 다릅니다. 좀 그렇습니까? 아주 특이하게 튄 조사 결과가 하나 있기는 합니다. 예. 광주 지역 일간지 한 곳에서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 지지율이 역전됐다라고 하는 조사 결과를 나왔는데요. 예. 정말 아주 특이한 경우고요. 다른 모든 조사에서는 호남, 그러니까 광주 전남북에서 이재명 후보가 이낙연 후보보다 높은 지지율을 보여주는 결과가 있습니다. 계속. 네네. 그렇습니까? 이재명 후보보다 이낙연 후보가 높다. 이런 지지율을 보여주는 추세를 보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여론조사랑 관련해가지고 좀 재밌는 부분은 네. 경선 이후에 우리 후보를 포함해서 민주당 후보 전체의 지지율이 같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같이 상승하고 있다. 네, 이건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고요. 또 호남에서 이낙연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하는 것도 네. 우리 민주당 차원에서는 좋은 일이다. 이제 본격적으로 호남의 미래와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비전이나 정책 경쟁으로 더 확실한 내용들을 보여줄 수 있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낙연 후보 지지율 올라가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거는 진심은 아니시죠? 아닙니다. 네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 이낙연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는 진심이고요. 그래요. 근데 저쪽 캠프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예. 이낙연 캠프의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이렇게 올라간다든가 우리 지지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전반적인 여론조사의 결과라고 비교해 보면 그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수치를 드리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조금 네. 더 설명을 하게 되면요. 네네. 전반적으로 꾸준하게 우리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되게 높다. 변함없이 꾸준히 호남에 대한 이재명의 지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경기도의 방역 상황을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지사의 역할을 좀 하다 보니까 네. 물리적인 또는 시간적인 부분이 조금 적은데요. 꾸준히 접촉을 하게 되면 아마 우리 광주 그다음에 전남북의 우리 지지자들한테 분명한 이재명의 비전과 정책을 보여줘서 지지세가 알겠습니다. 더욱더 견고하게 상승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근데 본경선 전국 순회가 이제 9월부터 열리는데 그 전에 아마 골든 크로스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이낙연 캠프에서는 확신하고 계시던데요.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말입니다. 그 분석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뭐 동의라기보다는 당연히 후보로서는 그렇게 희망적으로 메시지를 던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 골든 크로스를 바라지 않는 추격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마음이 많이 급하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커다란 어떤 진격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다 보니까 좀 초조한 마음에 여러 가지 무리수를 좀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무리수를 이낙연 캠프에서 두는 것이 아니냐. 자, 그렇게 지금 경쟁이 굉장히 뜨거워지다 보니까 당에서는 원팀 협약식을 당 차원에서 갖기로 했습니다. 일단 굉장히 과열됐다는 거 여기엔 동의하시죠? 지금 과열되고 있죠.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으로. 예. 과열됐다는 거 동의하고 아마 원팀 협약식에 다들 참여하시는 거죠? 일단 뭐 원팀 협약식에 참여를 거부하는 것은 뭐 크게 명분은 없고요. 예. 저희들도 민주당이 원팀 협약식을 제안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분명한데. 예. 그런데 지금 지역 비하 발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네거티브가 횡행하고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을 때 이거에 대해서 행동이라든가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재차 공격이 들어오는 이 마당에 협약식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고 하는 캠프 내 강경 흐름도 있기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원팀 협약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와중에도 계속 네거티브가 들어온다 이 말씀이세요? 그렇죠. 그런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어제 사실은 이제 원팀 협약식 이야기가 당에서 나왔고 실제로 이제 경고하는 이런 메시지들도 지도부에서 나왔고 조금 각 팀들이 각 캠프들이 조심하고 있는 분위기 아닌가요?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원팀 협약식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히 동의하는데 저희가 어저께 수석 대변인인 제가 기자회견을 한번 가졌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중앙당에서 원팀, 민주당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본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경선 과정을 가져가는 것은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고의적인 사실 왜곡이나 조작 그리고 사실에 근거한 검증이 아닌 누가 봐도 명백한 흑색 선전의 경우에는 당이 선언적으로만 권고할 것이 아니라 해당 캠프나 관여되어 있는 인사에 대해서 제재할 필요 정도까지는 갖춰줘야 되지 않겠냐. 조작, 왜곡, 흑색 선전이 있을 경우에는 제재한다는 문구도 거기에 넣어달라. 협약식 문구에. 네, 그렇죠. 이렇게 해야 실질적으로 원팀 협약식에 구속력을 가지고 있고 중앙당이 힘을 가지고 선관위가 원팀을 이끌어갈 수 있는 선언적 효과를 보충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네. 그 후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서 다시 상대 캠프의 수석 대변인으로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 그래서 1대1 토론회 등 여러 가지 것을 제안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지금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것은 뭐냐? 네거티브와 관련된 공방을 하자고 우리가 제안한 것이 아니라 명백한 흑색 선전, 고의적 사실 왜곡에 대해서는 페널티가 부과될 수 있다라는 것을 선언적으로 반드시 넣어주자고 하는 것이지. 이 얘기는 뭐냐면 정책 경쟁, 비정 경쟁, 국민들한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메시지를 주자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네거티브에 대해서 1대1 대응을 하자, 1대1로 이야기를 하자라고 해서 계속적으로 네거티브에 대한 대응만을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참으로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어제 지금 인터뷰하시는 우리 박찬대 의원님 기자회견 후에 이낙연 캠프에서 입장을 내놓았죠. 네, 그렇습니다. 그 제재 문구 넣자는 거는 납득할 수가 없다. 정작 이재명 후보는 탄핵에 반대했던 이낙연 후보한테 언론을 통해서 흑색 선전 일삼고 있는 거 아니냐. 당 선관위와 이재명 캠프에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대리인 1대1 토론을 해서 사실 검증 시간 갖자고 제안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다면은 1대1 토론, 1대1 대리인 토론 받으실 법도 한데 그건 아니라고 보세요?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검증하기 위한 적극적인 해명이나 또는 그것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것은 필요하죠. 그렇지만 그것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고 정책과 비전을 먼저 제시하는 모습이 바람직하다 이런 얘기고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후끈 달아오르게 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지금 2번에 걸쳐서 기자간담회 하지 않았습니까?
예, 우리 정책의 큰 틀이 될 수 있는 네. 정책의 제1공약이라고 구태여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전환적 성장 관련해서 우리가 공정 성장에 대해서 제안을 했고요. 알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들로서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을 제시를 했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다시 논란을 일으키고 또 와글와글하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이 될 수 있는 기본소득을 제안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전부 다 정책 비전과 관련된 부분이 우선적으로 토론되고 공방을 하는 것이 제1원칙이고 네거티브는 자제하되 그리고 네거티브는 하지 않되 왜곡된 사실에 대해 가지고는 분명하게 사실관계를 밝히자. 알겠습니다. 우선순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한 두 가지 정도 더 확인을 해야겠는데요. 만약 그 제재하는 문구 넣지 않으면 원팀 협약 시 거부하십니까? 나는 이거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이게 뭐냐면 제재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선언적으로 협약만 하면 쇼잉으로 끝날 수 있고 또 실질적으로 그 협약대로 이행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 선관위가 권한을 가지고 분명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라는 부분을 지적할 수 있고 시정을 요구했는데 이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제재도 할 수 있는 정도의 권한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법을 만들 때 벌칙이 들어가는 이유가 결국은 더 실행력을 담보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거부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원팀 협약에 임하는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자, 또 하나 1대1 대리인 토론 얘기까지 나오니까 제가 뭐 이거 하나 확인은 하고 가야겠네요. 그 가장 논란이 됐던 게 이재명 후보의 이른바 백제 발언, 백제 불가론 의혹 요겁니다. 어제 이낙연 후보가 나와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들으면 딱 알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기자들이 바보가 아니지 않느냐. 이거는 문제가 있어서 다들 지금 문제 제기하는 거 아니겠느냐 말씀하셨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야말로 우리 앵커님께 묻고 싶어요. 네. 어제 그 발언 이렇게 하면서 혹시 뭐 때문에 이것이 지역 비하인가 라고 물어봤을 때 답변을 들으셨나요? 자꾸 저한테 묻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제 이낙연 후보님도 자꾸 저한테 물으시던데, 그렇죠. 제발 저한테는 좀 다들 그만 물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답을 주십시오. 우리 앵커님한테 답을 묻지 않고 앵커님한테 답변을 회피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들으셨어요? 거기에 저는 답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저께 앵커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 뭐 계속적으로 사실 이렇게 질문을 구체적으로 하셨잖아요. 이재명 후보가 제시한 녹취록 풀 워딩을 읽어주고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느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이낙연 후보께서 답변을 주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약해보면 우선 나뿐이 아니라 당내외 여러 정치인들이 그 발언에 대해서 비판했다. 근데 왜 저만 잘못했다고 하나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왜 나만 갖고 그래? 뭐 이게 사실 연상되는 발언이에요. 그 말씀은 문제가 있다면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를 명확하게 후보자 입으로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왜 그 답은 안 주시고 다른 분들도 그러는데 나만 갖고 그러냐라는 답이 좀 맞지 않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중앙일보를 보면 상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 않냐? 또 뭐 이재명 후보가 떡이라는 의미로 썼다면 다른 기자들도 바보는 아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어제 앵커께서 물어보신 질문은 본인의 생각을 물어본 건데 다른 사람들을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이거는 답변을 회피했다는 것이고 결국은 지역 비하 발언이 그 기사라든가 아니면 대담에서 있었다고 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 잘못했어. 당신 범죄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 그 지적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 어떤 부분이 저한테 잘못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이러한 부분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만약에 검사가 기소를 하려고 그러면 이러한 부분으로 기소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야지 너가 무죄를 증명해봐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그 어제 우리 뉴스쇼에서 출연했던 후보의 말씀을 통해서 근거가 없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입장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근거 없는 의혹 제기였기 때문에 후보자 당사자한테 질문했을 때 답을 못한 거다, 회피한 거다 이렇게 이재명 캠프는 보신다는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렇게 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근데 이제 이낙연 캠프 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어떤 네거티브로 비춰질 수 있는 어떤 설전을 후보자 본인이 입에 담기가 좀 그러니까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라는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한 거다. 뭐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역 비하는 두 번째 그 페이북에 올리신 글에 의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역 비하가 유추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식으로도 소환해서는 안 된다. 이게 할 만큼 했으니까 그만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누구도 지역 비하를 우리 캠프 쪽에서 얘기를 꺼낸 적이 없어요. 이낙연 캠프에서 그 이야기를 꺼냈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해서 전문을 밝혔더니 많은 분들이 그거를 읽어봤을 때 여기에 무슨 지역 비하가 있냐 이렇게 얘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혹시라도 오해에 기초했다면 아니면 왜곡된 부분이 있다면 사과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왜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역 비하가 아니라고 왜 말을 안 했냐. 알겠습니다. 이건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이 부분 그만두고 나가자 이렇게 했거든요. 그만두고 나가자. 내가 앞장서겠다. 예. 뭘 앞장서시겠다는 건가요? 그리고 지역 비하 발언에 대한 소환 주체가 누구입니까? 예. 이 지역 비하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했듯이 민감한 부분이고 민주당이라든가 우리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평생을 걸고 극복하고자 했던 그 내용 아닌가요? 근데 이제 제가 백제라는 것을 소환해낸 것 자체가 이 지역주의를 가져온 거 아니냐 뭐 이런 문제 제기였던 것 같은데 지금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박찬대 의원님. 오늘 일단 여기까지 듣고 아마 내일 TV토론 본경선에서 이 이야기가 후보들 사이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 한번 경청해서 양쪽의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찬대 의원님 고맙습니다. 아유, 조금 아쉽네요. 더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이게 기계상 시간이 끊어지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네. 끊어지기 전에 인사를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찬대입니다. 예.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